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청라지점에서 뭘 해볼 거냐, 많은 남성분들이 자동차를 처음 입문할 때 이런 차를 한번 뽑아보고 싶다, 저 차 정도면 내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라고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스포츠 준중형 세단 세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세대의 차량들이 사회 초년생들도 어느 정도 그 가시거리 이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대를 좀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차가 입문용 스포츠 세단으로 가장 적절한지, 어떤 차가 제일 가성비가 좋은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차가 더 양아치인지 뽑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아반떼 N을 안에 가져다 놨어야 되는데 아반떼 N이 없잖아요. 양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프리미엄의 느낌이 있는 그런 차들로만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은 제일 오른쪽에 BMW 320i M 스포츠 패키지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네시스 G70,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팅어입니다. 이 G70하고 스팅어가 엔진별로 차이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엔진을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각각의 재원이랑 이런 것들 다 한번 살펴볼 텐데, BMW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남자들의 입문용 세단이라 그래야 되나? 저도 첫 차를 2018년식 F30 320D를 뽑았었고요. 어떻게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같이 붙여? 그렇게 얘기하죠. 후비디님 수입차 첫 차 뭐였죠? 320D. 이때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가솔린을 잘 못 타. 아니야, 그때는 클린 디젤이라고 디젤을 밀어줬어. 클린 디젤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건 핑계거리고, 연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디젤을 간 거잖아요. 가솔린 연비 뭐 10km, 11km 나오지만 디젤은 고속도로 올리면 25km씩 나왔었다고. C클래스, E클래스 할 거 없이 다 둘둘공디 뽑았었다고. 누가 2, 300을 뽑아. 그런 시대에 뽑았었기 때문에 디젤을 많이 탔었지만 지금은 가솔린의 인기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320i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320D랑 320i의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320D가 320i 대비해서 6마력 정도가 더 높습니다. 가격도 600만 원인가가 더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저렴하게 320i를 많이 뽑는 편이고, 이 G70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에서도 스포츠 세단으로서 진짜 잘 팔렸던,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 망한 그런 자동차죠. 오히려 구형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이 G70 같은 경우에는 2.0 터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3.3 터보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3.3 터보는 가격이 살짝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타협할 수 있는 이 2.0 터보 모델을 가지고 나왔고요. 대신에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팅어는 페이스리프트 된 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된 마이스터 모델이에요. 거기에다가 3.3 터보 GT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3.3 터보 GT 모델이 생각보다 되게 가성비가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3.3 터보, 2.0 터보, 2.0 터보인데 마력이 조금 약한 BMW, 이 세 가지 차종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대에 있다 보니까 각각의 자동차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BMW부터 한번 볼까요? BMW는 이 G바디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의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은 LCI 모델이 새롭게 출시하고 나서 헤드램프 부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앞트임처럼 해서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는 듯한 이런 형상의 헤드램프를 사용했는데, LCI 버전으로 바뀌고 나서는 앞트임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완전 사라졌죠. 그리고 이 G30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많이 추가가 됐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레이더 센서 들어가 있죠. 이 레이더 센서뿐만 아니라 요 위에 보면 카메라가 3개가 들어가요. 이 카메라 3개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 차가 주행보조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유리가 노래가지고 안이 잘 안 보이는데? 양카드의 특징 불법이에요. 저거 원래 붙이고 다니면 안 돼. 원래는 범칙금을 때려 맞는 게 맞는데 하도 저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어. 어찌됐건 주행보조 패키지가 들어간 320i라는 거,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안쪽에 보면 M자가 들어가 있는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M자가 들어가 있죠. 3 시리즈는 무조건 스포츠 패키지지. 아니 320i를 럭셔리 라인으로 뽑으면은 그거는 BMW 좀 모르시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어쨌든 3 시리즈 하면은 준중형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심지어 거기에다가 주행 보조라든지 이런 갖가지 편의 사양들을 더하다 보니까 G바디 3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훨씬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실내에도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320i로 넘어오면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아이드라이브 7으로 바뀌었습니다. 핸들에 보면
주행 보조 기능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을 딱 넣으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3 시리즈에 이런 어라운드 뷰를 넣어줄 정도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한 가지 진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어라운드 뷰 그리고 주행 보조 기능들 다 들어가 있는데 통풍 시트가 빠져 있다라는 거. 야, 이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대신에 저 아래쪽에 보면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만 카동 같은 게 잘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차주님이 이거 320i를 되게 아껴서 탔던 분인가 봐. 아니 이거 패드 시프트에 이렇게 또 연장 킷을 덧대놨네. 이런 것들도 해놓을 정도야. 어찌됐건 실내에서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 뒤쪽에도 트렁크 쪽에도 몇 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쪽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만족스럽죠. 3 시리즈 디자인은 그냥 시대를 불문하고 각각의 시대에 맞는 최적의 디자인을 잘 찾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면 전동 트렁크가 없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없어요. 대신에 딱 한번 딸깍 누르면은 바로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트렁크가 마련되어 있기는 해요.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냥 준중형 세단에 맞는 그런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중형 세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트렁크 공간 이런 거야 뭐 작은 거 다 알지만 한 가지 더 구매할 때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2열을 거의 못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열에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니라 가방을 놓는다거나 간단한 짐을 놓는다거나 요 정도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지 이 2열에 사람을 태우고 장거리를 간다? 안 됩니다. 예, 그렇게는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뒷좌석 폴딩이 되나? 얘는 뒷좌석 폴딩이 4대 2대 4로 됩니다. 독일 차량들의 특징이죠. 4대 2대 4 폴딩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만 폴딩을 해놓고 스키라든지 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잘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G70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70을 보면은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된 애보다 구형이 낫다.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우리 눈에 너무 익숙하니까 간단하게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자면 제네시스 브랜드 하면은 사실 비스포크 방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특정 트림을 선택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예 없이 기본형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옵션만 쭉쭉쭉쭉 넣어서 뽑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했지만 처음 이 G70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트림명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라는 트림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엘리트의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스포츠 패키지는 빠져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휠을 보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고 하는 브렘보 들어가 있고 이 3.3 터보에 들어가는 그 휠이 들어가 있는데 2.0 터보인데 전 차주님이 이거 휠을 따로 구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또 해놓으셨나봐요. G70 같은 경우에는 잘 구해보면 순정 대비해서 좀 드레스업을 많이 해놓은 그런 차량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좀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G70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 엔진에서부터 250마력대 엔진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330i에 필적할 만큼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서는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G70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기능들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G70 구형 같은 경우에는 2.0 터보는 LSD가 빠집니다. BMW도 LSD 없잖아. 네, 맞아요. 얘는 뭐 M 패키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뭐 LSD도 빠져있고 뭐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 그냥 뭐 외관 드레스업인 거야 뭐야. 좀 아쉽네. G70이나 320i나 LSD나 이런 것들은 빠져있다라는 게 살짝 그 스포츠 세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내에서도 한번 보면요,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이거 소리가 왜 이래? 소리 꺼! 뭐야 조용해졌어. 이거 소리박입니다. 소리박이에요. 이거 전 차주님이 뭐 이런 거를 장착을 해 놓으셨어. 온!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마련이죠. 뭐 가변 배기 튜닝하는데 보통 한 7, 8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뭐 미리 해줬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G70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열선 통풍 시트 이런 거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따로 들어가 있진 않은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 모델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쉽다라고 하면은 여기 G70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넣어줬는데 구형 같은 경우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게 들어가 있어서 요게 살짝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센터 디스플레이 요 정도만 아쉽지 그 외에는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심지어 여기서 후진기어 딱 넣으면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들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또 들어가 있어요. 트렁크에서 또 볼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디자인을 보더라도 저는 이게 고양이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여기 G70 클럽에 가입을 하셨었네요. 예, G70 클럽이래요. 제니시스 프리미엄 커뮤니티 클럽 애슬레틱 엘레강스 밸런스드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 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 G70 클럽 좋아요. 예, 최고. 여기 H-트랙 들어가 있죠. 요 H-트랙이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 이렇게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야지. 320i 이거 뭐야 이거 뭐 옵션도 다 빠져있고 말이야. 여기도 6대4 폴딩 지원하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만 넣고 보면은 320i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소폭 작습니다. 그리고 G70 같은 경우에도 2열 좌석은 사람이 타는 용도라기보다는 짐을 놓거나 요 정도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적합해 보여요. 얘는 트렁크 쪽에서 폴딩을 못하네? 트렁크 쪽에서 폴딩을 못하긴 하지. 이거는 2열에 레버를 잡아 당겨서 눕혀야 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살짝 아쉽긴 한데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잖아.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으면 말 다 했지. 그리고 스팅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의 순위를 좀 매겨보라고 하면은 1등 BMW, 2등 스팅어, 3등 G70. 너무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 있나?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등 누구? BMW지. 2등? 스팅어지. 그렇지. 오랜만에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스팅어와 디자인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특히 스팅어는 독자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되게 보기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전면부에 봤을 때 이 디자인이 유럽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간 게 저는 되게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디자인을 외국인이 와서 했었다고. 피터 슈라이거가 와서 했으니까 그래서 디자인이 예뻤던 거예요. 아니, 전설의 호랑이 코 그릴을 만드신 그분? 네, 지금은 안 계세요. 그래서 요즘 디자인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팅어의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앞부분에 보면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잘 살아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난 좀 개인적으로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넣어놨는지 모르겠어. 원래는 고배기량 차량들의 엔진의 열을 빼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배기가 될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이거 그냥 가니시잖아. 구멍 하나도 안 뚫려 있어요. 3.3 터보 GT 정도면 출력도 380마력이나 나오는데 비 오는 날 빡 세게 달리면 저기 안에서 증기처럼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면 보기 좋잖아. 고출력 차량의 장점들을 그냥 가니시로만 만들어 놨다는 게 살짝 아쉽긴 하네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이 스팅어 3.3 터보 GT 같은 경우에는 여기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퍼포먼스 트림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휠이라든지 요 안에 캘리퍼 색상이 안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퍼포먼스 옵션을 넣게 되면 빨간색 캘리퍼가 들어가거든요.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걸 알려면 캘리퍼를 빨간색이 된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한번 잠깐 보면요, 이게 3.3 터보 패키지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옵션을 선택할 게 거의 없습니다. 뭐 모니터링, 퍼포먼스, 아니면은 썬루프나 렉시콘 이 정도만 선택할 수가 있지, 그 외에는 거의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게 뭐냐면,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로 넘어오고 차동 제한 장치인 LSD가 가장 기본 트림 2.5 터보 엔진부터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LSD도 들어가 있고 출력도 380마력으로 굉장히 높아서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도 좀 적합한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스팅어 3.3 터보도 순정 상태로 서킷을 주행하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좀 약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스팅어 끌고 인제 서킷에서 달려봤는데 브레이크가 한 랩 빡시게 주행하고 나면 죽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서킷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브레이크 정도는 좀 튜닝을 해서 앞에 4P나 뒤에 2P 요 정도로 좀 바꿔놓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옵션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죠.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이런 거 모두 다 들어가 있고, 핸들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버튼들도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괜찮죠. 그리고 나는 약간 안 올라가더라도 이게 감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속도계에 보면 300km까지 써 있습니다. 이게 감성이지. 380마력이면 300km 당연히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게 감성이지.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에서도 한번 보면요, 스팅어도 뒤에서 한번 보면은 구형 같은 경우에는 리어 램프가 요 양쪽으로만 들어와 있었는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요 가운데도 이어지도록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구형에는 약간 밤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자동차가 약간 울상이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마이스로 넘어오면
부드러우면서 디자인이 훨씬 더 개선된 그런 느낌이 들죠. 마이스터 중에서도 잘 찾아보면 뒤에 리어윙이 달려있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GT라고 적혀있죠. 3.3 터보인 거에 한해서만 GT 레터링이 들어갑니다. 쌍쌍으로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생각보다 디자인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런 스팅어 필기체에 들어가 있는 레터링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멋있더라고.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스포츠백으로 올라가는 이런 트렁크도 되게 좋더라고요. 트렁크 공간이 다른 준중형 세단에 대비해서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SUV 생각하는 것처럼 이 2열과 트렁크 공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6대4로 폴딩이 되는 이 시트를 눕혀놓으면 트렁크로 바로 연결이 돼서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 보여요. 특히나 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진짜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잠깐만, 이거 보니까 G70도 그렇고 스팅어도 그렇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데 제일 비싼 BMW가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네. 아,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준중형 스포츠 세단들이 요즘에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사회 초년생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세단의 가격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격들을 살펴보기 전에 대략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았는지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BMW G70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초반에 나왔던 차량들이고,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식으로 가져왔어요. 스팅어는 마이스터 모델을 가지고 왔다 보니까 2021년식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주행거리는 다 6만에서 8만 정도 사이에 있는 그런 자동차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차량의 가격대가 대략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냐, BMW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한 5천만 원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2020년 초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원래 BMW는 할인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까고 가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라서 그런지 할인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았어. 기본 그냥 한 10% 정도? 그래서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할인받아서 4천만 원 후반 정도에 구입하는 게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루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입했던 신차가는 한 4천만 원 후반 정도고,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고 6, 7만 킬로를 탔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 3천만 원 초반입니다. 생각보다 감가가 너무 안 됐어. 아니 4천만 원 후반에 샀는데 지금 3천만 원 초반이면 1년 동안 대략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사이가 감가가 된 거기 때문에 320i가 생각보다 감가 방어가 진짜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G70도 한번 살펴보면, G70도 2.0 터보 엘리트에다가 여러 가지 옵션 더하고 이러다 보면 신차 가격으로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의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5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7, 8만 정도 지나가면 현재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냐? 2천만 원 중반입니다. 2천만 원 중반. 제네시스인데 2천만 원 중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너무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 구형 G70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꽤나 받쳐주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감가될 만한 일도 그렇게 없어요. 막 한 10만 킬로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좀 감가가 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면 생각보다 감가 방어도 진짜 잘 되고 옵션도 좀 빵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기가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 중반이면 진짜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3.3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이 스팅어 마이스터를 한번 보면, 신차가로 따지면 뭐 GT 모델 더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한 4천만 원 후반에서 5천만 원 초반까지도 가거든요. 그런 신차 가격을 가지고 있던 스팅어가 지금 대략 한 4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6만에서 8만 정도가 되면 현재 가격이 얼마냐? 한 2천만 원 중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3.3 터보인데 2천만 원 중반이라고? 아니 그럼 당연히 스팅어지 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의 그런 가성비를 보여주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2천만 원 중반대의 국산 스포츠 세단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한 5, 600만 원 정도를 더하면 독일 프리미엄의 스포츠 세단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요렇게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따져보자면 G70이나 스팅어나 옵션은 진짜 빵빵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320i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도 없고 통풍 시트도 없고 약간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옵션들이 좀 빠져서 요게 살짝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대신 320i는 감성이 충만하잖아. 아이 그렇지. 아유, BMW 마크를 보면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고. 저도 이 마크에 반해가지고 첫 차를 BMW로 샀었는데, 어찌됐건 오늘 이렇게 스포츠 세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차종, BMW 320i, G70 2.0 터보, 그리고 스팅어 3.3 터보까지 각 모델별로의 특징점이라든지 가격 근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의 느낌으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초반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차를 골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차종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5, 600 더 주더라도, 옵션이 좀 많이 빠지더라도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떨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